예,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이 한마디로 문을 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워런 버핏의 명언.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껴야 하고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탐욕을 부려야 한다. 이제 연세가 90이 넘어가는데 이 이야기를 착실히 요즘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무너졌을 때 9월 증시 칼바람이 부는 폭락의 장세라고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에너지 기업들을 끌어서 사모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3분기에 들어서만 해도 12조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장에 지금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사항이 공개됐습니다. 9월 30일 기준인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이번에 사고판 종목의 흐름 보시면 금융주를 좀 덜어내는 모습이고 게임주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덜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에 앞서서 고시했을 때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아디를 좀 많이 팔았죠.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뒤에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 TSMC를 담았고 지속적으로 옥시덴탈, 쉐브론 등의 에너지 섹터를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긴 지분 다 합치면 꽤 되는 상황이죠. 이번에 TSMC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반도체주란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좀 볼 텐데요. TSMC의 주식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조 한 4천억 원어치를 담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SMC 아시다시피 애플의 유일한 칩 공급처죠.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슈퍼 이 파운드리 업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함의하는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TSMC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만 들어서도 40%나 지금 빠졌는데 이 구간에서 워런 버핏은 매수를 한 겁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에 탐욕을 부린 것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쭉 정리해봤는데요. 반도체를 산 것인가? 즉 반도체는 경기에 아주 중요한 가늠자라고 여겨지죠. 경기가 살아나야만 이제 반도체의 호황기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를 산 것인가? 첫 번째 고민. 아니면 반도체 그 안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를 산 것인가? 파운드리의 기업가치 증대에 베팅을 한 것인가? 세 번째로는 굳이 이제 TSMC를 담은 것,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격으로 담은 것인가? 삼성전자가 아닌 이 종목을 선택한 것인가? 그럼 삼성전자 별로라고 생각한 것인가? 크게 3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번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 전체 기업의 호재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된다면 파운드리 업체들, 관련 기업들, 연관돼 있는 소부장단이 환호를 하겠죠. 세 번째가 된다면 삼성전자는 악재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쟁사를 매수를 한 거니까요. 근데 어제와 오늘 이제 간밤 미증시에서 반응을 보면 반도체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단, 시스템 메모리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죠. DDR5 관련주까지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좀 일정이 있어서 여기 체크는 해놨는데요. ASML CEO가 화성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만남, 회장이죠. 이제 만남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놨는데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 상위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동안 이제 외국인 많이 체크해드렸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렇게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수한 종목들 쭉 정리를 해봤고요. 반도체 관련주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수급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시고요. 수급 데이터 하면 우리나라의 장인으로 꼽히는 쌍끌이 형님 계시죠. 옆에 계십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인 쪽은 나스닥 지수.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상승, 그 힘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물가가 잡히는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가 떨어지자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또 기술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1.45%의 강세권 유지를 했고 다우 지수의 탄력도가 가장 적었습니다. 0.17% 상승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 상승에 기여한 요인들, 버핏의 TSMC 매수 소식, 유통기업의 호실적 가이던스 상향 소식,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요인 가운데 하나, 10월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적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PPI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CPI 7.7% 발표되자 와 이제 물가 잡히는구나 이 환호했던 그 흥분이 PPI로 연결이 되는 모습은 하나의 인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중간에 덜컹거림이 한번 있었죠. 특히 다우 지수는 장중에 뭐 마이너스 전환까지 갔다가 왔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폴란드의 러시아 발사 추정이 되는 이제 미사일이 추락을 하면서 희생자가 2명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나토 가입 국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의주시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조심스럽죠. 예, 이게 이제 더 격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바로 아니라고 이제 입장 공시를 발표를 한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사태 파악 중이라고 하면서 애써서 이제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다시 우리 시장 장중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전 세계 평화는 언제 찾아올지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좀 지속적으로 체크는 필요해 보이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으로 세부 내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앞서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스닥 지수의 강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헬스케어 섹터하고 여긴 없습니다만 비료 테마가 좀 같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는 요즘 좀 계속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죠.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이게 좀 반복이 되는데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가 상승의 압력이 약화되자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았었던 일종의 경기 방어주가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부분 일정 정도는 좀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와 비료가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엮여 있었기 때문인데 이 흐름이 좀 지속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중화권 증시 오늘은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경제 지표가 발표된 건 부진했습니다. 부진한 것도 굉장히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10월 경제 지표 전체 분야는 예상 하회하는 수치, 특히 10월에 중국 소매 판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꺾이면서 마이너스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예상치에 한참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권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왕따를 당했었다고 표현을 해야 맞을까요?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홍콩 항생지수가 무려 종합주가지수인데 4%나 급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경제 상황 중국이 안 좋은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을 했다. 무언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제 외신의 논리는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 나오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요즘 계속 이게 반복이 되죠. 중국 내에서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주변 외신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코로나 방역도 좀 풀고 경기도 살리고 부동산도 살리는 정책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
기대감입니다. 요즘 중화권 증시의 반등세가 이걸로 좀 연결이 돼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두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중국 경기 살아나나? 그럼 우리도 경기가 같이 괜찮아지겠지라는 한 가지 포인트인데 또 한 가지로는 최근 우리 시장이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차이나 런이 지적이 되죠.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대안으로 한국을 그리고 인도를 사는 움직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외국인이 다시 중국을 살까? 그러면 차이나 런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종료가 될까? 이런 부분은 조금 변수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건 시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첫 번째에 포커스를 맞추는 움직임이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또 달러와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라서 이번에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이랑 그리고 슬며시 남모르게 독일 닥스 지수도요 꽤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의 화면인데 고점 대비했을 때 꽤 많이 내려온 모습이죠.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왔는데 지난 한 주간 인덱스가 한 4% 떨어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가파른 하락세입니다. 1985년 이후 5번째로 많이 빠진 지난 한 주의 달러의 방향인데 이번 주 들어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제 달러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이제 중국의 증시 반등, 그러면 위엔화의 강세가 따라붙게 되죠.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달러, 독일 닥스 지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한 20% 넘게 반등세를 요즘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국가의 또 통화 가치의 강세를 유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유럽 내에서 그동안 이 패러티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일부 좀 불식이 될까? 결국엔 이제 달러의 약세 요인이 또 추가가 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IB 쪽에서 달러의 약세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간밤 이 포인트 정리를 해봤는데 달러 약세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이번에 내놨더라고요. 그 근거로는 금리 인상 마지막이 한 내년 1월 정도 좀 빨리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이 나오면서 달러의 약세가 흐름이 꺾이고 있는 것만은 최근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같이 내놓은 하방 전략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의 추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의 약세의 움직임은 위험자산 쪽으로 다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제 미국 내에서 영내의 이제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베타값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강세 쪽 요인이기 때문에 거꾸로 해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재나 뭐 산업, 에너지 이런 쪽이 결국에 약달러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물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재 산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당분간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소재 관련해서 이제 리튬 투자 아이디어를 8월부터 지속적으로 당잠사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정점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뉴스플로우 확인하시라고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입을 모아서 리튬에 대해서 지금 최악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곧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으로 갈 수 있다. 이 근거는 무엇인가? 이 리튬 채굴은 사실 중국 등의 한 몇 곳에 국한이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리튬이 워낙 귀해지다 보니 이제 하얀 석유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이 채굴을 위해서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뛰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내년 정도가 되면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아직 뭐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플로우 확인차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글로벌 원자재
시장 조사 업체 벤치마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변동성 이제 시작이다. 이제 초강세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간다. 논란이 좀 거세고 있어서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리튬 테마주의 움직임, 이 뉴스 플로어에 따라서 또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 함께 하셨습니다.